예, 안녕하세요. SBT 글로벌입니다. 저희가 지멘스의 맨딕스라는 로코드 플랫폼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SAP 솔루션을 맨딕스 기반의 그 인프렉티브라는 가칭, 인프렉티브라는 AI 베이스 시뮬레이션 앤 플래닝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기존의 SAP 솔루션 베이스의 비즈니스를 하다가 로코드 시스템을 이렇게 고민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SBT 글로벌을 아시는 분은 시장에서 SAP를 사용하시는 대형 고객은 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장표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저희 회사가 2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대부분은 SAP에서 기능이 좀 부족하던가 아니면 고객사분들께서 어떤 특정 손익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상세하게 원하실 때 저희 회사 솔루션을 많이 쓰셨거든요.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비록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외국 고객한테서 또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영문으로 만들어 놨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SAP에서 부족한 기능을 SAP의 CBO, 즉 아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SAP에 올린 다음에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손익에 대한 상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솔루션, 이것으로 20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장표 헤더에서 보이드는 것처럼 이게 SAP CBO 솔루션으로 물론 시장에서 워낙 유명하고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지만, SAP의 이제 현재 추세가 클린코어, 즉 SAP 스탠다드 상에서는 CBO를 넣지 말고 모든 기능은 SAP가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BTP, 즉 비즈니스 트랜잭션 플랫폼 상에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나운스가 되고 나서 기존에 이제 SAP CBO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이제 딜레마에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20년 동안 이제 주력으로 시장에서 저희 솔루션을 많이 쓰시는 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저희 솔루션 맵이지만 SAP 관리회계에서 결산 기능의 부족함과 관리회계에서 그 플래닝, 즉 그 경영 계획에 대한 이제 스탠다드에서 제공이 잘 안 되고 불편한 점을 저희 솔루션을 많이 대처를 해 오셨는데, 대부분이 CBO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SAP CBO로 되어 있는 저희 경영관리 솔루션을 쓰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떤 COPA를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경영계획을 세울 때 수불 개념으로 세우고 싶다. 경영계획을 시뮬레이션 할 때 환율이라든가 구매 단가, 구매 수량, 판매 단가, 판매 수량, 그리고 비용 계획 같은 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경영 계획 시뮬레이션이 되는지, 이런 것을 저희 이제 애던 솔루션으로 많이 사용을 해 오셨고요. 지금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대략 거의 이제 200개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웬만한 SAP를 쓰시는 기업은 저희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 이상은 쓰고 계시고, 그 중에 Q사, 즉 COPA의 상세 분석 버전,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SAP가 올해 이제 올란도에서 6월 달에 이제 올란도에서 사파이어 행사가 있었는데, SAP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한 게 클린코어로 가겠다. 모든 건 클라우드 베이스에 BTP에 올려서 가겠다. 그 다음에 AI를 이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어나운스를 했거든요. 근데 6월 달에 올란도 사파이어에서 SAP가 이제 AI까지 쓴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시도하는 건데, 매뉴얼 학습이라든가 기타 뭐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수준, 레그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특정 매뉴얼을 LMM에 올린 다음에 그대로 이제 뭐 텍스트로 얘기해 주는 단계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변화하고 있는 AI 기반의 LMM 추세와 SAP에서 제공하는 LMM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가고자 하는 방향보다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BTP 기반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는, 한국 시장으로 보면 기존에 SAP 시장은 프리랜서 시장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프리랜서 분들은 모듈이라든가 아바 프로그래머들이 이미 과거 소위 ECC라든가 하나 버전에 막혀 있기 때문에 BTP로 바뀌는 것에 대한 저항, 이런 게 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좋은 사람을 구해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한 예를 들면, 이 화면이 저희 경영 계획 솔루션 ACE라고 하는데, ACE SAP에 임베디드 되어 있는 CBO 트랜잭션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재수로 시작하다 보니까 디벨로프먼트 클래스가 저희 회사가 별도로 이제 제공해주는 경영계획 솔루션 T코드인데요. 대략 한 180개 정도 될 겁니다. 이거를 원래 이제 저희가
외부 플랫폼으로 빼서 베타 버전으로 만든 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즉 원래는 SAP 아바프로도 되어 있었는데 파이썬으로 다시 짜서 손익계산서를 다시 요약을 하고 재조원가 명세서를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화면 좌측에 있는 것처럼 환율이라든가 뭐 판매, 구매, 수량이라든가 금액이 변동이 됐을 때 추정 손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로 빼서 보이게 베타 버전을 만들었는데 되게 호응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가을이죠. 2023년 10월부터 저희 내부 인력을 다시 스태핑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외부 플랫폼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SAP 인력,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든가 아니면 뭐 디지털 트윈에도 저희가 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력, 라지 랭귀지 모델 인력, 뭐 BI 인력 이렇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260 멤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타겟으로 세운 게 23년 10월부터 24년 4월까지 한번 우리 솔루션을 웹상으로 빼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어느 고객도 쓸 수 있게 만들려고 했던 공수고요. 이때 고민한 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만드는 건 우리가 도메인 지식이 있으니까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 API 커넥터라든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어떻게 가져가고 CI/CD라 그러잖아요. 배포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고 LMM 엔진을 어떻게 쓰고 튜잉 기술은 어떻게 API를 연동을 하고 파이썬은 개발자는 몇 명이 필요하고 SAP 바피를 뚫어야 되고 REST API도 써야 되고 그다음 SAP는 JCO 방식으로 뚫어야 되고 일반 타 시스템은 JDBC로 뚫어야 되고 SAP OData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니까 ETL도 고민을 해야 되고 즉 고민해서 신규 플랫폼 상에 넣어야 될 오픈소스라든가 고민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고민한 게 기존에 SAP 기능으로 되어 있는 걸 맨딕스라는 걸 고려하자. 맨딕스가 로코드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맨딕스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게 맨딕스 화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딩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ERD 구조, 즉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SAP 데이터를 ETL로 추출을 해서 도메인 모델이라는 ERD 구조를 이렇게 드래그 방식으로 만들고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게 인풋 파라미터를 API로 만드는 건 마이크로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 화면에서 만들어집니다. 화면 자체가 뭐 코딩하는 컨셉이 아니라 드래그 드랍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반에 저희가 자바 풀스택 개발자와 SAP 인력을 다 섞어서 하려는 것보다 대략 한 70% 정도 인력 절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객이 분석하고자 하는 거는 그 SAP를 쓰는 고객 도메인 지식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분들의 맨딕스를 배워서 저희 같은 이제 구축 회사랑 같이 일을 하시기가 상당히 빠르고 그래서 이제 맨딕스는 이렇게 부르죠. 고객분들도 엄밀히 보면 일종의 개발자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시티즌 개발자, 즉 해당 회사의 도메인 노리지가 있는 분들이 배우기 되게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희가 이제 맨딕스 기반의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SAP 여러 가지 솔루션을 ETL로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 플랫폼 어느 DB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SAP 하나 아니면 포스트그레 아니면 데이터블릭스의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까지는 해놨는데 어느 DB라도 갖다 데이터를 쏟아 담고 이걸 기반으로 맨딕스 위에서 클라우드 버전도 되고 온프로미스 버전도 되거든요. 그 위에서 트윈 기반의 환경에서 모든 BI가 보이고 이거를 구동하는 게 LMM이 구동하게 만든다. 이렇게 저희가 아키텍처를 새로 만들었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컨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인프랙티브는 맨딕스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이 인프랙티브에서는 세 가지 기능적인 게 가동하게 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래닝인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기존에 SAP 베이스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원가 분석 솔루션에 대한 플래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가 시뮬레이션인데 시뮬레이션은 SAP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5년치를 갖고 왔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조 쪽에 생산 투입되는 거를 머신러닝을 돌려서 하고 싶을 때 즉 머신러닝 개념이 들어가는 건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학습을 시키면서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맨딕스에 이제 올려놨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맨딕스에서는 커넥터,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AI라든가 아니면 타 시스템에 대한 API 커넥터를 대부분 다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갖다 쓰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뮬레이션과 플래닝이 분석이 되는 걸 LMM이 구동을 하게 하자. 그래서 인프랙티브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보는 인포렉티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맨딕스의 로코드와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로코드가 아닌 노코드 방식까지 가보자. 위젯 스튜디오라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넣습니다. 즉 어떤 특정 고객이 쓰고자 하는 API, 쓰고자 하는 BI, 쓰고자 하는 데이터를 드래그 방식으로, 위젯 방식으로 갖다 구성을 해서 직접 본인이 원하는 걸 쓸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맨딕스에다가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맨딕스는 현재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하는 게 반응형 앱이라든가 웹 홈페이지 같은 거를 통합해서 올리는 위주의 맨딕스형 SI가 되겠죠. 이런 프로젝트가 많은데, 저희는 20년 동안 SAP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SAP의 CBO 기능이라든가 SAP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도 맨딕스에 올리고 그거를 위젯으로 쉽게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맨딕스의 장점인 클라우드 베이스를 인프라, 배포 모델, 필요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커넥터를 다 제공해 주니까 이거를 맨딕스 기반의 웹과 SAP와 디지털 트윈을 접목을 하고 LMM이 구동시키게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시스템은 자연어, 맥락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 경영 솔루션이다. 이렇게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화면을 잠깐 개념을 보여드리면요. 맨딕스 기반하에 이미 우리가 에셋, 위젯으로 만들어 놓은 걸 드래그해서 나는 이런 화면을 이렇게 보고 싶어를 이제 사용자가 직접 드래그해서 구성을 하고 이걸 액티베이션 하면 이제 본인 화면으로 이제 쓸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컨셉을 잡았고, 또 하나가 맨딕스가 지멘스 거거든요. 지멘스는 전 세계적으로 PLC 쪽, 설비 쪽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고객의 리퀘어먼트를 듣다 보니까 제조 쪽의 고객에서는 디지털 트윈 환경하에서 그 PLC 소프트웨어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멘스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공장을 이제 맨 처음에 만들 때 캐파 산정하는 시뮬레이션, 플랜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트윈상으로 캐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인을 웍센터를 구성을 하고 라우팅을 만들면 이 정도의 생산이 이 시간에 나오겠구나, 이런 시뮬레이션. 공장이 가동될 때 여러 가지 설비가 오류가 날 수 있는데 오류가 왜 났으며 이 오류 원인은 무엇 때문에 났으므로 이렇게 예방 정비를 해야겠다.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두 개가 있는데 이 지멘스의 시뮬레이터 데이터는 문제가 PC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만 볼 수 있는 거를 맨딕스로 올리게 되면 실무자가 아니라 C레벨, 리더급들이 볼 수가 있고, 글로벌하게 회사가 법인이 한 50개가 있다고 하면 전 세계 글로벌 회사에서 발생하는 손익, 제조, 그다음에 공장 쪽 샵플로우 컨트롤을 다 볼 수가 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포렉티브로 맨딕스에 추가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일단 지멘스의 PLC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랑 MES, 그다음에 SAP 데이터를 모두 취합을 한 다음에 디지털 트윈, DX 모니터링 환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동이 되는 게 LMM인데,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서 그 자연어로 LMM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대부분 저희가 경험에 의하면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LMM을 쓸 때 물어보고자 하는 100개에서 150개를 미리 선언을 해서 LMM 스튜디오라는 컨셉으로 어떤 카테고리에 맞게 질의의 목적성에 맞게 미리 등재를 시켜놓으면 태핑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타이핑을. 이렇게 이제 LMM 스튜디오를 같이 제공해주게 만들어놨고, 이 스튜디오가 작동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화면 하단에 보면 맨딕스 위에다가 어떤 특정 품번의 구매 리드 타임이 2주 늘어날 경우에 자재 소요 계획을 보여줘. 이거를 범용 LMM에 물어본다고 나올 수가 없고 대부분 텍스트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어떤 퍼블릭, 어떤 프라이빗 LMM을 쓰더라도 기업의 원시 데이터인 SAP 데이터가 올라가서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질의한 자연어만 올라가서 학습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구매 리드 타임 2주 늘어날 경우 이런 거는 베리어블 변수가 되거든요. 변수에 대한 건 암호화 시켜가지고 언어적인 것만 자연어로 해석을 하고 내부 데이터는 해석된 거를 갖고 와서 암호화된 파라미터로 맨딕스상에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은 LMM 페이지 마스터 속에서 본인이 스스로 학습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필요한 뭐 환율 데이터라든가 어떤 특정 원자재의 시세 데이터는 갖고 오지만 그 데이터를 섞어서 내부에서 이제 원가 데이터, SAP 데이터랑 학습을 시키게 만들어 놨거든요. 즉 보안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LMM을 구동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SAP에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장표에서 저희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ETL 회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데이터를 겟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풋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커넥터를 제공해 줄 뿐이지 SAP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는 그 해당 ETL 솔루션이 제공을 해주지 못하고 그 커넥터를 써서 RFC 펑션 콜 프로그램을 직접 짜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놨냐면 SAP에 직접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MM 테이블 가서 SD 테이블 가서 CO 테이블 가서 찍고 드래그해서 타겟 DB에다가 바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면 RFC 프로그램을 안 짜도 자동으로 SAP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그 화면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인터랙티브 ETL 화면인데 이 화면에서 구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지금 샘플은 MM 주 테이블이네요. MM 테이블을 어떤 특정 필드를 아우터, 인너 조인을 걸어서 갖고 와서 지금 현재 샘플은 데이터블릭스에다 갖다 바로 밀어 넣을 수 있게 지금 라이브 시연을 한 거고요. 이렇게 빼오면은 여기 MANDT, 그 다음에 MATNR, SAP MM 쪽 테이블이네요. 이게 데이터블릭스에 올라간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RFC를 안 짜고 SAP 스탠다드에 있는 모든 테이블은 직접 갖다 넣을 수 있는 ETL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DB에다가, 고객이 원하는 DB에다가 SAP 데이터를 RFC 펑션 콜 프로그램 없이 갖고 와서 쓸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면 로코드 기반의 맨딕스에 올라가 있는 인포렉티브로는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이제 SAP의 트렌드랑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ECC를 쓰시는 고객은 엔드 오브 서비스가 임박했기 때문에 컨버전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럼 컨버전을 할 때 SAP는 이제 하나DB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근데 SAP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AP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갑니다. 이제 클라우드 관점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이제 어나운스를 작년부터 하고 있죠. 근데 고객이 SAP 컨버전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뉴 인스톨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니면 이제 하나 버전으로 이제 컨버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전부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SAP는 컨버전이나 뉴 인스톨로 하나 DB로 바꾸시더라도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과거 데이터를 계속 보기 위해서 이제 컨버전을 많이 하시고, 뉴 인스톨 방식으로는 과거 데이터를 보시기가 되게 어렵죠. DB가 틀려지니까. 근데 저희는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뭐 과거 ECC 데이터 10년치면 10년치를 하나 DB에서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맨딕스를 활용하는 거죠. 보통 고객 인터뷰를 가보면 우리는 아밥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고도화를 해서 계속 가고 싶다. 컨버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 SAP는 테크니컬 업그레이드를 하시더라도 기능에 대한 거는 맨딕스로 통폐합을 해서 넌셉 데이터와 SAP CBO 데이터를 섞어서 맨딕스 로코드 기반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많이 드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SAP의 스탠다드 기능, 어느 회사나 다 쓰는 FICO, SM, MMPP, 한 100개의 스탠다드 기능과 기준 정보 기능을 전부 다 맨딕스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맨딕스를 웹 화면을 맨딕스로 통폐합하는 SI 회사들이 접근을 못하죠. 왜냐하면 SAP 기능적인 도메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컨버전은 SAP 하나로 하시더라도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고도화는 맨딕스 기반으로 올리시면서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가 모였을 때 맨딕스에서 저희 원래 이제 SAP CBO로 되어 있던 거를 이제 다시 맨딕스에 올린 게 이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조원가라든가 추정 손익을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화면 왼쪽에 손익 예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입고 수량이라든가 아니면 구매 단가라든가 이걸 이제 드래그해서 뭐 퍼센테이지를 변경을 했을 때 표준원가가 아닙니다. 수불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불부는 이렇게 변할 것이고, 그러므로 원가 계산서와 손익 요약과 제조원가 명세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이 화면에서 쉽게 볼 수 있게. 이거는 SAP 데이터를 갖고 오는 도메인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맨딕스 위에다가 얘를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게 고객한테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맨딕스가 머신러닝에 대한 API 커넥터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샘플인데요. 생산 수량 최적화 머신러닝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맨딕스에 샘플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생산 쪽에 투하되는 기초 재고, WIP 재고과 기말 재고를 포함했을 때 어떻게 생산을 조합을 해야지 가장 이익률이 높지? 이걸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머신러닝으로 한 50번 학습시킨 거를 한 5배속으로 지금 좀 빨리 해가지고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에서도 맨딕스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멘스의 PLC 시뮬레이션이랑 연동이 가능한데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게 실제적으로 지멘스 시뮬레이터인데요. 이거를 MES 데이터랑 섞어가지고 MES 데이터에서 공장의 오작동,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설비가 SAP BOM 워크센터 라우팅에는 임률, 팩터, 그 다음에 퀀티티, 수량이 있을 텐데 이 설비가 원래 8시간 가동인데 뭐 2시간 고장이 나는데 고장 이유는 MES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보여주고 그 고장된 게 프렌트 시뮬레이션에서 지멘스 시뮬레이터에서 이렇게 고장이 났었구나를 과거를 다시 역추적해서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SAP나 MES의 필수 지표 데이터를 같이 섞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맨딕스 위에서도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PLC 정보와 SAP와 MES 데이터를 섞어서 하는 방법 이것도 맨딕스 기반으로 되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보통 그 DX 단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AI 베이스의 DX니까 AX 기반의 플랫폼을 가지고 가기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맨딕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장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떤 특정 SAP에 펑션이 있는데 CBO가 될 수도 있고 스탠다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하나씩 빼서 맨딕스에 올리게 되면 이게 쌓였을 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터지면 저희 같은 이제 SAP 컨설팅 회사를 데려다 쓰잖아요. 그게 도메인 지식이 풍부한 현업분들이 로우코드 방식의 맨딕스를 배우기가 쉬우므로 직접적으로 계속 PI, 프로세스 고도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특정 개발자를 넣어서 했을 때보다도 로우코드 기반이기 때문에 공수가 줄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해당 고객사 현업분들이나 IT 계열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하되는 비용 대비 되게 효과적으로 전체 업무를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이거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고 실제적으로 맨딕스 기반의 인프레크티브가 라이브로 라이브로 돌아가는 건 저희가 데모를 하나 떴는데 저희 공식 유튜브 사이트에서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LMM 기반에 돌아가는 구동 모델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표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